안녕하세요. 오늘 철의 노동자 두 번째 얘기를 또 합니다. 처음 얘기는 사법 엘리트 귀족정을 넘자. 두 번째 얘기는 익산공장 또 외주 추진한다. 노동조합이 한 목소리 내자입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기득권 양당은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했습니다. 내라를 옹호했던 국민의힘은 오직 이재명은 안 돼로 시작해서 결국은 탄핵에 반대하는 홍준표, 그 다음에 김문수, 그 다음에 탄핵에 찬성하는 한동훈, 안철수로 좁혀졌습니다. 안철수. 가장 유리한 민주당은 이재명이 압도적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후보는 누구일까요? 화두를 계속 남깁니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믿었죠. 헌법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내일 한번 윤석열이 관절을 나와서 집에 들어가면서 한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다 이기고 돌아왔다. 뭘 이겼다는 얘기일까요? 그냥 정신승리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구속을 면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이런 거죠. 또 그 이상한 말 했죠. 어차피 5년 하나, 5년 하나, 3년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비상계엄이라는 과정으로 놓고 보면 이 비상계엄이 실패할 바에 5년이나 3년이나 무엇이 다르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에게는 한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사법 귀족정 아니었냐 이런 거죠.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공복일까요? 국민의힘에 가장 유력하다는 한동훈, 홍준표 둘 다 검사 출신입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은 3, 4, 5 성장 전략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3% 잠재 성장률, 4대 수출 광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 5만 달러. 이거 딱 이명박의 747 공약과 거의 유사하죠. 이게 개발 독재 시대의 발상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서민, 노동자 민중의 희생이 전제돼야 되죠. 왜 수출 강국을 하려면 노동 시간을 마음껏 늘리거나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임금 수준을 억제하거나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우리나라는 대기업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을 높인다든지 수출을 하려면 결국은 노동자 민중을 억압할 수밖에 없다. 이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지금 민주당의 수준은요. 사법 귀족정이냐 엘리트 귀족정이냐의 차이입니다. 그 관료들이 그걸 실제로 대변 보여주고 있고 증명해주고 있죠. 노동자 민중, 여성과 소수자의 삶을 떠올리면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차별 없는 세상을 그리게 됩니다. 세월호 유족을 만나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교황이 전한 말이 유독 생각납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사측이 또 외주를 추진합니다. 익산공장. 노동조합이 한 목소리 낼 때죠. 우리는 만도노조 익산지부 홍보문을 통해서 22일 날 사측이 외주 추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용안정위원회를 요구했다니까요. 경영을 외주 추진으로 착각하는 듯한 사측의 태도에 울분을 느낍니다. 이 사측이 정말 원하는 것이 공장을 통합하는 걸까요? 아니면 국내 공장을 축소하는 걸까요? 외주를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의 뿌리는 사실 깊습니다. 97년도에 한라그룹은 부도를 맞았습니다. 만도는 JP보건에 매각되고 오상수 사장은 투기자본의 요구에 따라서 단기 이익 창출에 매진합니다. 손쉬운 방법은 외주였고요. 2000년 문막 공장을 시작으로 해서 공장별 외주 추진을 밀어붙였습니다. 집행부가 교체될 때마다 사측의 외주 공세에 시달렸고
또 이런 외주 공세는 항상 교섭이라는 형식보다는 노사협의라는 형식을 띄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극복해 가면서 고용안정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기도 했었죠. 하지만 사측의 외주 공세를 위한 장치에 불과했었죠. 그러다가 이러한 이 전사고용안정위원회가 어느 순간 불법 외주를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2005년에서 6년 사이로 기억납니다. 이때 사측의 불법 외주를 막았죠. 그리고 책임자 처벌까지 이뤄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문막공장에서는 고용안정위원회를 총회에서 다뤘습니다. 고용안정위원회 결과를 조합원 총회에 붙였죠. 그랬더니 어떤 일까지 일어났느냐. 고용이 가결을 위해서 사측이 직장 계장을 다 동원해가지고 회식을 했죠. 1차 부결 나니까 2차 가결을 위해서 이렇게 동원했던 겁니다. 사측이 이런 외주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유력하게 사용하는 전술은 각계격파입니다. 2012년 직장 폐쇄가 하나의 분기점이 돼가지고 문막부터 대규모 외주 추진이 한번 진행됐죠. 정점을 찍은 것은 2020년 문막 주물공장 외주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연이어서 이 문막 주물공장 외주는 전사 차원에서 했거든요. 그때 희망퇴직 문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이죠. 전사 고용일을 마치자마자 연이어서 사측은 익산 고용일을 개최해가지고 익산 본부에서 고용일을 개최해서 상용 라인 외주를 관철시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2023년 사측은 그동안 희망퇴직에 대해서 노사 간 협의를 거쳐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삭제하고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에 항의하는 전사 고용위가 진행되는데 별도로 평택과 익산에서 다시 한번 본부 고용위가 이루어지고 외주가 관철됩니다. 전사 고용위에서 일방적 희망퇴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부별로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결국 사측은 각계격파입니다. 다수 노조인 만도 노조가 전사 및 본부 고용위에서는 주역입니다. 단협에 나머지는 고용안정위원회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공동 대응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제안합니다. 사측 외주 추진에 대해서는 고용 요구안을 중심으로 전사 차원에서 다루자. 이럴 때 의제가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장별 관점이 아니라 전사적 관점을 갖자. 공장별 외주 추진에 대해서 외주 라인을 그러면 다른 공장에다가 깔자, 재배치하자 이런 전사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세계 노조가 공동으로 대응하자. 그래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